오늘 준비한 부부는 1939년 문장지에 발표한 단편인데요. 부부란 어떤 관계인가 하는 문제를 화두로 삼은 블랙 코미디입니다. 역시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그저 들여다볼 뿐 어떠한 답도 어떠한 신념도 개입시키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부를 더 진중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소설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단편입니다. 부부, 바로 시작합니다. 하필 들어와 앉는다는 것이 그 밑이었다. 무엇이 장하다고 한 다리를 찢어져라 공중으로 들고선 묘령의 단발량. 서커스단의 광고 포스터 치고는 그리 추잡한 것은 아니로되 앉아서 올려다보니 맹랑하다. 여보, 이거 치워줘요. 매담에게 시선을 보내며 한 손으로 포스터를 가리켰다. 눈치 빠른 끽다걸은 매담의 지시도 있기 전에 달려와 정호의 머리 윗벽에 붙은 포스터를 뗀다. 고희! 그러나 고희보다 시보리가 먼저 온다. 시보리 안 써. 안 쓰세요? 안 써. 그리고 담배를 꺼내 왼손 엄지손가락의 손톱 위에 긁을 박으며 성냥! 그러나 그저겐 커피가 왔다. 성이 가시는 듯이 어이, 성냥 가져와요. 다시 크게 소리를 질러놓고 보니 성냥갑은 이미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멋쩍게 집어들어 담배를 붙이고 나니 계집은 성냥을 또 가져온다. 할 말이 없다. 말없이 정호는 찻잔을 들었다. 11시가 넘은 다방 안은 한산하기 짝이 없다. 건너쪽 야자수 그늘 아래 마주 앉았던 한 쌍의 젊은 남녀가 가지런히 떠나나가니 정호에겐 들리지도 않는 아베 마리아 곡이 쓸데없이 떠들고 있다. 담배 한 개 필 동안만 기다리라던 한구는 곱잡아 붙인 담배가 반이 넘어 타서도 오지 않는다. 필시 술이 또 과해진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요. 정호로선 이 위약이 여간 불쾌한 것이 아니다. 한시가 바쁜 취직의 결과 여부가 알고 싶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0시엔 꼭 들어와야 된다는 아내의 다짐을 받은 그 약속한 시간이 이미 지난 지 오래였음에 들어가면 또 귀치 않게 빡빡 바가지를 긁혀야 할 것이 적지 않이 근심인데 한군을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간다면 그저겐 또 거짓말을 꾸며대어야 할 것이 허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거짓말이야 얼마든지 하면 못하련만 너무도 해놓아서 이제는 실상 고지들을 말을 좀채로 생각해내기가 어렵다.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고 기도 막혔다. 외출해서 늦게만 돌아오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야 고지는 듣지 않고 그저 어느 계집을 보러 갔던 줄만 믿고 하루같이 앙탈이다. 그러니 실상 계집은 보러 아니 갔던 때도 기생이라든가 하다못해 카페 여급이라도 데리고 술을 먹었대야 왜 그랬느냐고 앙탈은 부리면서도 그래도 남편의 정체를 바로 캐어낸 것이 개운한 듯이 그리고 속지를 아는 것 같아 좀 마음을 풀지. 이건 사실은 친구와 술잔을 나누다 어찌어찌 늦어져서 밤늦게 들어가도 그대로 고백을 하면 자꾸 바로 되라고 오금을 못쓰게 무릎을 꼬집고 따집고 야단이니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자면 거짓말을 아니하게 되는 수가 없다. 그러나 거짓말도 한정이 있지. 밤낮 계집만을 보러 다녔다 할 수도 없고 또 밤낮 같은 계집만을 보았다면 고지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실상 거짓말의 준비에도 궁핍한 참이다. 그래도 한군을 만나보거나 들어가면 취직 여부는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짓말을 꾸며대는 데는 다소 참고가 될 것도 같은데 한군은 이렇게도 위약을 한다. 좀 더 기다리면 오려나. 담배를 다시 한 개 드러내어 태우자니 종래 12시를 치고 만다. 다방은 그만 철폐다. 정호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짓말의 준비에 머리를 써야 할 경우에 다다른다. 오늘 저녁은 어떤 계집과 또 무엇을 어떻게 놀았다고 꾸며대야 되노? 옹색한 생각에 머리를 쥐어짜며 다방을 나왔다. 기억 후 아낸 뾰루퉁 얼굴을 찌푸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도 눈 한 번 거들떠보는 법 없이 옷가지 위에 떨어진 눈을 그대로 숨쳐가는 바늘 끝에만 주고 앉았는 품은 묻지 않아도 알 일이었다. 지극히 섭섭한 일이다. 오늘 밤의 외출은 취직건으로서의 그것이었으니 여보 어떻게 되었소? 하고 혹은 반가이 맞아줄지도 모르리라던 생각은 쓸데도 없는 자유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자존심이 허치 않는다. 언제나 이러한 경우이면 취하는 버릇 그대로 아무 말도 없이 넥타이를 끄르고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아 벽을 졌다. 몇 시나 됐소? 말젠 말이다. 손목에 얹혀온 시계가 죽었을 이치 없건만 구태여 자기에게 묻는 말은 지금이 몇 시인데 인제야 들어오느냐는 투정이 아닐 수 없다. 눈으로 못 보우? 오는 말이 곱지 않으니 가는 말이 고울 리 없다. 오늘은 술도 안 잡수셨구려? 찻집에서도 술 먹나? 8시에 들어간 손님을 12시가 넘도록 앉혀두는 찻집은 있고요. 비로소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긴 하였으나 우두둥 찌푸린 낯은 여전히 화기를 줄여잡고 펴지 않는다. 글쎄 당신은 왜 말을 늘 비꼬아만 하곤 하오? 제가 비꼬아서 하고 싶어 하오? 당신이 하게 만드니까 하는 게죠. 아 참. 어참이 아니라 그렇지 뭐예요. 아 참. 글쎄 앞만 호하고 얼굴을 나려 쓸어도 전 못 속여요. 속이긴 또 뭐? 그럼 그래 8시에 들어가 여지껏 찻집에만 앉았다 오셨소? 길끝 눈을 남편의 얼굴에다 쏜다. 아이 네가 이 여지껏 찻집에 있다 왔대나? 그럼 당신이 찻집에서 한 선생과 만나자고 했다고 그리로 나가시지 않았소? 그래 찻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무엇이 어쨌단 말이오? 아니 그럼 여지껏 찻집에만 있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 제발 좀 그러지 말어요. 왜 그리 사람을 믿질 못하오? 내 속 시원히 다녀들어온 경관 고지고대로 보고하리다. 8시에 전원으로 가서 한 군을 만나기는 했으나 아직 사장을 못 만나보았다고 하기에 그러면 이제라도 알아보라고 XX 회사로 보내고 향크레르에서 11시에 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는 본종으로 가서 책전을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약속한 대로 향크레르로 와서 기다렸으나 한 군이 오질 않아서 여지껏 기다리다 돌아오는 길인데 무엇이 그리 의심스럽소? 귀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데요. 기어이 또 오늘도 거짓말을 듣고야 말려는 심사인가 보다. 정호는 금시 걸어지는 침이 입안에 쓰디씀을 느끼고 입안을 다 씌었다. 왜 대답을 못하오? 인젠 거짓말을 못 꾸며대겠소? 아마 취직이란 건 외출을 하기 위한 구실인가 봐. 언제부터 한 군 한 군하고 된다는 취직이 이게 벌써 한 달이 넘었음 넘었지 한 달에 하루라도 모자라진 않았을 거리요. 그래 발음 어때요? 갔던 곳을? 휙 돌아앉으며 일감을 뒤로 던진다. 바로 되지 않으면 어디까지든지 해보겠다는 어투요 태도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이 거짓없는 고백이다. 물끄러미 정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대답할 말에 지극히 빈곤함을 느낀다. 왜 거짓말을 또 못 꾸며대고 앉았소? 그래 대답하기도 거북한걸 계집질은 왜 해요? 허길! 내 속 태워주고 가정을 불악해 만들고. 뭐시? 정호의 감정은 순간 아무것도 모를 만치 흥분에 젖어든다. 그럼 계집질을 당신이 안 하고 왔단 말이요? 그러면 차정이 넘도록. 글쎄 찻집에만 그냥 있었다는 게 말이 돼야지요. 무엇이? 정호는 저도 모르게 무릎팍을 한 걸음 아내의 곁으로 미끄러져 놓는다. 제가 그렇게도 실수? 네? 이건 묻는 내가 잘못이지. 실키의 계집을 볼 게 아닌가. 전 그렇게도 당신 곁을 떨어지고 싶지가 않은데 당신은 참 제 속을 이렇게도 몰라준단 말이오. 정이란 하나만인 것도 당신은 아지요? 둘은 아니고. 그런데도 절 몰라주는 걸 보면 당신의 정이 가정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뭐 빤한 일이지요. 빤한 일이에요. 기가 막히는 소리였다. 이렇게도 아낸 자기의 속을 몰라준다.
어떻게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고 그 기막힌 사정의 마음을 순간 정호는 아내에게 말끔히 털어보일 수 없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다. 이러한 자기의 속을 아낸 왜 이리도 모르고 의심만 하는 것일까? 그 의심만 푼다면 원만한 사랑 속에 아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니 그 순간 정호는 아내의 그 의심을 어서바삐 풀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정이 마음껏 자기에게로 건너오므로 또한 그것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정이 서로 얽혀져 보고 싶은 충동이 부릴 듯하였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도 한시바삐 풀어주므로 살뜰히 오는 정을 사고 싶었다. 그러니 아내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까지 자기를 의심하는 걸꼬 하는 생각이 도리어 들어 무릎팍을 내어밀 때 쥐어졌던 주먹과 성은 슬프디 슬픈 정으로 도리어 풀리고 만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은 절 사랑하지는 못하죠. 사내로 생겨서 전혀 외입을 안 하리라고는 저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속이는 건 아내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야 못할 말이 세상에 뭐 있겠어요, 글쎄. 참 할 수 없군. 당신을 한 번도 속일 수가 없으니 원참. 아내의 그 자기를 살뜰히 사랑하는 것 같은 정에 사로잡힌 정호는 한시바삐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 아파하는 마음을 어서 풀어주고 싶은 충동에 못 이긴다. 글쎄, 난 못 속여요. 남편한테 속고 살겠으리 그렇게 천치는 아니거든요. 비로소 남편의 입에서 바른 말이 실상은 거짓말, 바른 말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장함과 또 남편의 속을 알게 되는 것들의 반가움이 이야기도 듣기 전에 벌써 그 낫같이 찡그렸던 주름살을 어느 정도까지 펴놓기에 족하였다. 아까 그저께 말이야. 향크렐 갔더니 기다리는 한구는 오지 않고 그 왜 지금 내가 말 있는 XX 회사의 타이피스트가 있지? 그 여자가 엉뚱강산에 들어오거든. 그래 심심하던 차에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실인즉 그 여자와 같이 진고개를 갔던 게야. 자, 이제 실토했으니 심사가 편안하오? 하기 싫은 거짓말이었으나 이 순간 빙그레 웃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슬픈 일만이 아님을 그 순간 인식했다. 그것 보아요. 글쎄 전 못 속인다니까. 인제 그 여급은 어떻게 또 돌렸다고 타이피스트에게로 돌아붙었소? 취직을 한다고 거기 다니더니 계집을 꼬시러 다녔구려. 참 그런 수는 용하시지. 내 또 고년이 심상치도 않다고 늘 생각은 해왔지. 그래 취직은 거짓말이지요. 내 그 취직 인젠 고지는 안 들을걸. 여보, 취직보다 계집에 더 마음이 있으니 어떡할 테요? 글쎄 집안은 오가리처럼 자꾸 오고라 만들고 아이고 참 지긋지긋한 취직이야. 그래 본정 가선 무엇을 했어요? 당신 성질에 그저 돌아다니기만은 안 했겠죠? 그저 찻집 술래지 하긴 뭘 해. 그건 또 거짓말이에요. 왜 찻집에만 들어가 있었을라고요? 계집을 다리고 간 차비에. 그러나 아무리 거짓말을 꾸며댄다 하더라도 또 아내의 마음을 풀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시원하게 듣고자 하는 그 관계란 것이 있었다고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차마 하는 수가 없었다. 인제 더 그런 말을 물으면 난 불쾌하겠소. 그만 잡시다. 자리 까로. 하지만 아낸 그것까지 들어야 개운하겠다는 그러한 표정이 아직 완연히 풀리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휘어드는 마음은 그런 이야기만으로서도 커다란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밤은 사랑하는 계집과 같이 산벌을 했으니까 아주 단잠을 주무시겠지. 빈정을 거리면서도 깔라는 대로 자린 깐다. 비로소 정원 한숨을 쉬었다. 이튿날도 저녁때야 한구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보람있는 소식이다. 늦었어도 반갑다. 어제 저녁은 실례했네. 술이 그랬네 그래요. 전화로라도 못 간다는 말을 알리고 싶었으나 아이고 원 선술집에 전화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나 반가운 소식을 이제 전하니
어쩌냐게 노염은 풀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 아네. 되었네, 되었어. 취직이 되었단 말일세. 내 어제 저녁 바로 그 길로 사장을 만나보고 따졌던 것일세. 이제 회사의 일이 정리되는 대로 정식 통첩이 군께로 날아들 걸세. 멀어도 아마 사흘 후이면 될 것이라 아네. 일 없이 바빠 용달을 시키고 못 가네. 나 지금 또 술 먹으러 가는 길이야. 아니 반가울 수가 없었다. 실직한 지가 1년, 실로 군색함이 이를 데 없었다. 빚을 내라 빚쟁이한테 모욕을 당하고 반찬값을 내라 아내한테 쪼들림을 받고 여보, 이것 좀 와보. 메신저가 문 밖에 나서기가 바쁘게 정호는 아내를 불렀다. 아내로 더불어 아니같이 반가워할 수 없는 성질의 편지인 것이다. 그러나 아낸 그것이 벌써 무엇인지를 다 아는 듯이 네에게서 온 거예요? 할 뿐 그 편지를 보기에 흥미조차 느끼지 않는다. 한군이 했어. 같이 반가워할 것을 믿고 알리나? 네. 마지못해 편지를 당기어 보는 채 보고 나서도 반가워하는 빛은 없다. 흡사 무슨 일을 저지른 때에 그것과 같은 태도다. 한군 참 이번에 수고했어. 그래도 취직이 될 때가 있긴 있군요. 하는 소리도 힘이 없다. 까닭 모를 일이었다. 아내도 어떻게나 기다리던 그런 취직이었다. 결코 반갑지 않을 이치 없는데 아내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 낮에 옷감을 끊으러 화신행가를 다녀온다고 할 때부터 어째 낯같이 화기가 없어 보이는 것 같더니 필시 무슨 불쾌한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인가. 아까 사온 저고리감 그거 얼마라지? 개서 무슨 단서를 잡아볼까 물었다. 3원 50전이에요. 그래도 썩 좋지는 못한가 봐요. 요즘 화신엔 사람 많지. 많다 뿐이에요. 웬 옷감들을 그리 끊어내겠어요. 거리는 이제 덥지? 아니 참 아까운 봄이 인젠 다 갔어요. 그러니 원인을 알 수가 있나? 인젠 아침밥 때문에 당신 새벽잠 다 잤소? 말을 돌려 물었다. 새벽밥 짓게 된 걸 잠에다 피하겠어요? 어딘지 그 말 속엔 어감의 부자연한 맛이 깃들인 듯하다. 그래도 그 고소한 아침잠 못 자게 될 게 난 근심인데? 늦잠 못 자기야 저나 당신이나 매일 밤 아니겠어요? 가까스로 물어보나 경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부자연한 맛은 여전히 어딘지 모르게 감출 수 없이 드러나 진심으로의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알 수 없는 채 그것은 며칠이 지난다. 사흘이 지나도 회사에선 기별이 없다. 오늘이나 있으려나 해도 내일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러면 내일이나? 그래도 아닌 것을 한 주일을 기다려서도 소식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아침 체보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보았으나 문 앞을 그저 지나가고 만다. 필경 까닭이 있는 일이다. 정은 더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한군을 찾아 집을 나섰다. 그러나 급기야 한군을 만났을 때에 정원은 뜻도 않았던 사실에 놀라고 도리어 한군을 만나지 않았던 것만 못한 무안에 머리를 못 들었다. 아, 자네 사람을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그게 대체 뭐란 말이야? 만나기가 바쁘게 눈이 둥글해서 마주서는 한군의 태도엔 적이 심상치 않은 데가 있었다. 그러나 까닭을 모르는 정우라 멍하니 마주 바라보고 서 있을 밖에. 응? 아니 그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글쎄 일이. 다시 재쳐 묻는 것이었으나 정으로선 그것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해득할 수가 없었다. 아, 무엇이 어쨌다고 야단이야. 자관 건을 말하고 봐야지 모두 몸이로 워낙 알 수가 있나. 말 다 해야 알겠나? 자네 취직건 말이네. 취직건. 아니 참 그게 어찌된 일인고? 곧 기별이 있으리라더니. 기별? 하하, 나 이 사람 참.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별이 가겠나? 나 의원 다 된 죽에다가 코를 떨어놨으니. 뭐?
그 회사의 타이피스트를 보고 남의 서방을 빼앗느니 어쨌느니 하고 자네 부인이 찾아와서 욕을 하고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 판에 사장 나리께서 그 광경을 목도했다는데. 응? 놀라운 소리였다. 듣고 보니 미치는 데가 있다. 아내가 한군의 편지를 보고도 반가워하는 표정이 없이 꼭 무슨 일을 저지른 사람 같더니 하는 생각이 선뜻 가슴에 집히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니 옷감을 끊으러 나갔던 것은 결국 핑계였고 목적은 타이피스트를 만나러 그 회사를 찾아갔던 것이었음을 이제 짐작할 수 있었다. 정호는 입맛이 썼다. 그날 저녁 창졸간 거짓말을 꾸며댈 것이 없어 생각나는 대로 그만 그 타이피스트를 끄집어다 거들었더니 이것을 아낸 고지 듣고 이렇게도 일을 저질러 놓았음에 틀림없었다. 사실인가 그게? 창피한 물음인 줄은 모름이 아니었으나 너무도 의외라 한번 따지어 아니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 이런 사실이라니? 이 사람아, 말을 좀 듣겨나 글쎄. 그러니 사장이야 자네와 타이피스트와 그 어떤 관계가 있는 줄로 알지 않을 겐가? 그러니 지금 사장과 그 타이피스트와 어떠한 사이라고 그 취직이 되겠나? 아이고, 어제 그 회사 앞을 지나다가 자네도 이 점은 출근을 할 것 같고 해서 들렸더니 제기랄, 사장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었네. 그게 무슨 짓이겠나 글쎄. 이까지 이야기하는데 정호는 뭐라고 입을 벌릴 말이 없었다. 아이고, 어쨌든 자네 연애 사냥은 참 용하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그 계집을 또 언제 그렇게 후려쳤던 겐가? 관계가 아주 단단했기에 자네 부인도 그렇게 분을 참지 못했겠지. 오직 부끄러울 따름이다. 아무리 허물없는 벗의 앞이라 하여도 그 수치스러운 마음은 정면으로 얼굴을 들고 마주 대할 수가 없었다. 아내가 본래 몸이 허약한 데다 그동안 앓고 나서 정신이 좀 이상한 듯 하더니, 그러나 마뜩해 그런 짓이야. 그렇다고 그러니 아내에게 그런 책임을 돌리긴 창피한 일이요. 모른다니 말이 안 되어 이렇게 꾸며는 되었으나 이러한 말이 그의 귀에 고지 들어가 맞길 바랄 수는 없다. 그러니 그러한 아내로서의 남편인 자기의 꼴이 그의 인상에서 좀채 사라지진 않을 게라고 보여 속으론 자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입을 삐죽하고 비웃는 것도 같다. 하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져서 그러한 치소를 아니밖에는 되지 못하였다. 말없는 한숨을 정호는 속으로 삼키고 수치감의 흥분에 저도 모르게 옆에 찔렀던 손이 부르르 하고 호주머니 속에서 그대로 떨림을 깨달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정호의 손은 아무 작용도 하기를 잊은 힘없는 손이었다. 지금 돌아오세요. 오늘은 날이 짐작 더운데. 저 이마에 땀 보쇼. 마주 달려나와 모자를 받고 웃옷을 받을 때 일찍이 돌아오면 이렇게도 반가이 맞는 아내가 하는 생각이 몰렸던 그의 손에 힘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통 빼앗았던 것이다. 다만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숨과 같이 갚았을 뿐 등덜미의 땀을 씻어주는 대로 아내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